서울의 밤거리는 언제나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마포대교 위에서 형사 한지우는 순찰을 돌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실종된 아이들의 수가 급증했고 단서조차 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여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우산을 펼치며 강변을 바라봤다.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강물과 하늘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그때 다리 끝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컹, 컹. 짙은 안개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였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꺼내 빛을 비췄다. 빗줄기가 안개를 가르자 웅크리고 있는 한 마리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떨고 있는 별표 백산. 백산이 별표이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지우는 천천히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다. 백산이는 경계심에 뒤로 물러섰지만 금세 힘이 빠졌는지 주저앉아 버렸다. 지우는 손전등을 비추며 백산이의 목에 걸린 목줄을 살폈다. 낡고 해진 목줄에는 희미하게 K9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특수견? 내가 왜 여기 있지? 지훈의 머릿속에는 3년 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 떠올랐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K9 부대의 개들이 실종되었고 그중 몇 마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추측과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백산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리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코트를 벗어 백산이에게 덮어주었다. 가자. 너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백산이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코를 킁킁댔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의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봐줄게.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지훈은 백산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료 형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야, 한지훈. 너 걔까지 데려오는 거냐? 어디서 주운 거야? 길 잃은 유기견이야. 지훈은 백산이의 목줄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유기견이 아니라 특수견이야. K9 부대 소속.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모두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중얼거렸다. K9? 그거 3년 전에 실종된 개들 아니야? 맞아. 그 사건 이후로 한 마리도 못 찾았다고 들었는데. 지훈은 백산이에게 물을 주면서 대답했다. 맞아. 근데 얘는 돌아왔어. 그때 정보 분석 전문가인 유미영이 다가왔다. 그녀는 백산이를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목줄에 칩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 스캐너로 확인해 볼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영은 백산이의 목에 작은 스캐너를 대었다. 몇 초 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 좌표가 나타났다. 이건 패창고 쪽이잖아. 왜 거기서 신호가 잡히지? 미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직접 가보면 알겠지. 패창고, 서울 외곽. 지훈과 미영은 백산이를 데리고 좌표가 가리키는 패창고로 향했다.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백산이는 코를 킁킁대며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뭔가 있나 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지훈은 도구를 꺼내어 몇 번의 시도로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오래된 창고 안에는 각종 물품들과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여기서 뭘 찾으려는 거지? 미영이 중얼거렸다. 그때 백산이가 앞으로 뛰어나갔다. 먼지가 쌓인 바닥을 킁킁거리며 달려가더니 한쪽 벽을 향해 멈춰섰다. 그리고 앞발로 벽을 긁으며 가벼운 울음소리를 냈다. 지훈과 미영이 가까이 다가가자 벽에 희미한 손자국과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비밀문인가? 지훈은 벽을 두드렸다. 속이 텅 비어있는 소리가 났다.
미영이 눈을 반짝였다. 이건 단순한 폐창고가 아니야. 여기 뭔가 숨겨져 있어. 지우는 백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했어, 백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지우는 벽에 새겨진 손자국과 번호를 유심히 살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번호는 희미하게 벗겨졌지만 1917년 9월 23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각인되어 있었다. 미영이 가까이 다가와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이건 날짜인 것 같은데. 미영이 중얼거렸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다. 2017년 9월 23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미영은 빠르게 검색했다. 잠시 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 씨, 그날 K9 특수견 부대가 실종된 날이에요.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렇다면 이 창고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네. 백산이는 벽 앞에서 계속해서 앞발로 긁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벽을 두드리며 소리를 들었다. 텅텅. 속이 비어있는 소리. 여기 뭔가 있어. 미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다. 숨겨진 문 같은데요. 열어볼까요? 지우는 주위를 살펴보며 작은 금속 레버를 발견했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힘을 주어 당기자 벽 일부가 쿵 소리와 함께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대박!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손전등을 들어 안을 비췄다. 벽 뒤에는 좁고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양쪽 벽에는 오래된 전선이 얽혀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백산이는 주저없이 앞으로 걸어갔다. 이 녀석, 진짜 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훈이 중얼거렸다. 미영이 뒤를 따라가며 물었다. 지훈 씨, 진짜 들어갈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아. 가자. 그들은 백산이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 끝에는 오래된 철문이 있었고 문에는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번호 자물쇠는 낡았지만 여전히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이 고민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지우는 손전등을 비추며 문 주위를 살폈다. 그때 문 왼쪽에 작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17만 923분. 그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입력했다. 170923. 딸깍. 자물쇠가 풀리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쪽은 더 어두웠고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준비됐지? 지훈이 미영을 바라봤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가요. 그들이 들어간 방은 거대한 창고처럼 생겼지만 곳곳에 실험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실험대 위에는 유리병과 주사기, 각종 약품이 널려 있었고 벽 한쪽에는 커다란 모니터들이 줄지어 있었다. 여긴 실험실이었나 봐요. 미영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지우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아이들의 신체 기록과 검사 결과들이었다. 이건 뭐지? 지훈이 문서 한 장을 꺼내 펼쳐보았다. 이름 없는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혈액형, 그리고 각종 실험 결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날짜와 실험 횟수까지 적혀 있었다. 이건 불법 실험이야.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미영도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백산이가 실험대 뒤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커다란 철문이 있었고 보안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지훈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가 진짜 비밀이 숨겨진 곳일지도 몰라. 지훈은 문을 밀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미영이 가방에서 노트북과 해킹 장비를 꺼냈다. 잠깐만요. 이건 전자 잠금 장치네요. 몇 분만 시간을 주세요. 미영의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백산이는 조용히 문 앞에 앉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지훈은 주변을 살피며 총을 꺼내 들었다. 몇 분이 지나자 미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됐어요. 열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의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은 복도와 달리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여기는 활동 중인 실험실인 것 같아요. 미영이 놀란 눈으로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산이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가자. 이번엔 진실을 찾아내야 해. 백산이는 다시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고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다가오는 듯했다. 백산이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지훈과 미영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르며 주위를 경계했다. 복도는 길게 뻗어 있었고 양옆으로 문들이 늘어서 있었다. 문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 A-1분, A-2분처럼 일련 번호가 붙어 있었다. 여긴 연구실 같은데요. 미영이 벽에 붙은 안내도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각 방의 용도가 적혀 있었다. A-1 의료 검사실, A-2 생체 실험실, A-3 격리 구역, A-4 기록 보관실. 지훈은 기록 보관실의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가 찾던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백산, 안내해. 백산이는 그의 말에 반응하듯 앞장서서 A-4로 향했다. 문은 전자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번에도 미영이 능숙하게 해킹 도구를 꺼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자 잠금 장치의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열렸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선반 가득히 쌓인 파일과 컴퓨터들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가 쌓인 곳도 있었지만 몇몇 컴퓨터는 전원이 켜져 있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몇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했다. 그때 미영이 다가왔다. 잠시만요. 이건 제가 해볼게요. 미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해킹 도구를 꺼냈다. 기계를 연결하고 몇 번의 키 입력이 지나자 화면이 깜박이며 잠금이 해제되었다. 됐다.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빠르게 파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났고 각 폴더에는 날짜와 코드명들이 적혀 있었다. 2017-09-23 K9 Project 2018-04-11-tests 2019-02-19 Transfer List. 이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K9 프로젝트. 그는 폴더를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실종된 K9 부대의 개들과 관련된 실험 기록들이었다. 그중 하나에 백산이의 코드명이 적혀 있었다. EK9-017, Baeksan. 상태, 회수 실패, 마지막 위치, 마포대교 근처. 미영이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렸다. 백산이는 실험체였던 거예요? 지훈은 손을 떨며 다른 폴더를 열었다. 이번엔 휴먼 테스트라는 폴더였다. 안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 사진과 함께 의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이, 키, 혈액형,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불법적인 생체 실험이야. 지훈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백산이가 갑자기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지훈과 미영은 깜짝 놀라며 문을 쳐다봤다. 누군가 복도에서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들켰나 봐요. 미영이 재빠르게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훈은 권총을 꺼내 문 옆에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백산이는 낮게 자세를 낮추며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했다. 쿵.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경비원 2명이 들이닥쳤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당, 당. 첫 번째 경비원이 쓰러졌고 두 번째는 황급히 몸을 피하려 했지만 백산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물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들자 경비원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잘했어, 백산. 지훈이 빠르게 말했다. 미영은 USB를 빼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을 이끌었다. 빨리 나가자. 더 오기 전에. 그들이 복도를 빠르게 빠져나가려던 찰나 백산이가 또다시 짖으며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갔다. 거긴 출구가 아닌데. 미영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백산이를 믿기로 했다. 가보자. 백산이가 안내하는 길이 맞을 거야. 백산이는 거침없이 달렸다. 복도를 돌고 철문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그들은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벽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천장은 낮아 숨이 막힐 듯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지훈이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마침내 백산이는 커다란 철문 앞에 멈춰섰다. 문 위에는 격리 구역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여긴? 미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백산이는 문 앞에서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다. 마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지훈은 총을 든 채 문을 밀어봤지만 단단히 잠겨 있었다. 미영이 다시 해킹 도구를 꺼냈다. 잠시만요.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훈은 주변을 경계하며 말했다. 얼른 해줘. 시간 없어. 몇 분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미영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고 백산이는 문 앞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띠링. 열렸어요. 미영이 외쳤다. 지훈은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다. 철창 안에는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세상에. 미영이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다 아이들이야?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야 진짜 진실이 드러났군. 지훈은 숨을 가다듬으며 철창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의 아이들은 깊이 잠든 듯 미동도 없었다. 그들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했고 손목에는 금속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팔찌에는 각자의 코드명과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실험용 코드명이야. 마치 물건처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우린 이 아이들을 구해야 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철창의 잠금 장치를 살펴보며 열쇠나 코드 입력부를 찾았다. 그때 백산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복도 끝을 향하고 있었다. 지훈과 미영이 시선을 돌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한지훈.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오성민? 너, 어떻게 여기? 오성민. 한때 지훈과 함께 특수수사팀에서 활동했던 동료였다. 그러나 3년 전 K9 부대가 실종되던 그날 이후 자취를 감춘 인물. 모두들 그가 임무 중 사망했다고 믿었지만 그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지금 이곳에 있었다. 믿을 수 없겠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 성민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비웃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총구를 겨누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여기 있는 거지? 성민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선택의 문제일 뿐이야. 나는 강해지는 쪽을 택했을 뿐이고 너는 정의를 택했겠지. 그런데 정의가 너를 어디로 데려갔나? 실종된 동료들, 사라진 아이들. 넌 아무것도 못 구했잖아. 지훈의 눈이 흔들렸지만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래서 넌 배신자가 된 거냐? 그 아이들을 팔아넘기면서 말이야.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호 회장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야. 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어. 그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강함이야. 약한 자들은 사라지고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세상. 나는 그걸 선택한 것뿐이야. 미쳤군. 미영이 혀를 찼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성민은 미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한번 선택해보지 않을래? 여기서 죽을지, 아니면 우리 편에 설지. 내 편에 설 이유가 없어.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성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여기서 끝내야겠군.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백산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성민의 손목을 정확하게 물어뜯으며 총을 놓치게 만들었다. 으악! 성민이 비명을 질렀다. 지금이야. 지우는 외쳤다. 미영은 빠르게 성민이 떨어뜨린 총을 차버렸고 지우는 그를 강하게 밀쳐 벽에 눌렀다. 성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이겨도 바뀌는 건 없어. 강준호 회장은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지우는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다.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하게 될 거야. 미영이 다가와 백산이를 쓰다듬었다. 정말 대단해. 넌 진짜 특수견이었구나. 백산이는 그녀의 손길에 살짝 꼬리를 흔들었다. 지우는 성민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강준호는 어디에 있어? 성민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는 이 도시의 그림자야. 너희 같은 하급 형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지우는 그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내가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형량이 줄어들지도 몰라. 말해라. 강준호는 어디에 있지? 성민은 잠시 지훈을 노려보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청담동, 하늘빌딩 최상층. 거기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 미영이 눈을 반짝였다. 거기가 본거지였군요. 지훈은 성민을 구석에 묶어두고 미영에게 말했다. 지금 바로 본청에 연락해. 증거자료를 넘기고 지원 요청을 해야 해.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꺼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끝낼 수 있을까요? 지훈은 굳은 결의로 대답했다. 끝낼 수 있어. 강준호가 무너진다면 이 악몽도 끝이 날 거야. 그 순간 백산이가 갑자기 꼬리를 세우며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미영이 놀라서 물었다. 뭐지? 또 누가 온 거예요? 지우는 총을 다시 꺼내들며 백산이의 시선을 쫓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준비해야겠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준호의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 빨리 준비하자. 백산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주위를 맴돌았고 지훈과 미영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함께해요. 그리고 모두를 구해냅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하늘빌딩. 강준호의 본거지로 알려진 그곳은 고급 사무실과 회의실로 가득 찬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그 최상층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비밀의 장소였다. 거기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지훈과 미영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청담동 하늘빌딩. 그곳이 중심지였어. 미영이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훈은 손에 쥔 USB를 꽉 잡으며 말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불법 실험, 아이들의 유전자 조작, 강준호의 거래 내역. 이걸 폭로하면 그놈은 끝장이야.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냥 들어갈 수는 없겠죠. 하늘빌딩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해요. 비밀번호로만 열리는 엘리베이터, 지문 인식, 얼굴 스캔까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우리에겐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해. 그때 백산이가 낮게 짖으며 창문 쪽으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꼬리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왜 그래, 백산? 지훈이 다가가 물었다. 백산은 창문 밖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계속 짖었다. 미영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저기,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길 건너편에 세워진 검은색 SUV를 주목했다. 차 안에는 2명의 남자가 망원경을 들고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준호의 사람들이군.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그 창고에서 뭘 찾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미영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우리 계획이 들통난 건가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하지만 시간을 끌 순 없어. 오늘 밤이야. 하늘 빌딩에 잠입한다. 서울경찰청 작전계획회의실. 지훈과 미영은 경찰청 작전회의실에 들어섰다. 벽면에는 하늘 빌딩의 구조도와 강준호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정보 분석팀이 모여들었고 백산이는 한쪽에 조용히 앉아 경계하고 있었다. 작전 개요는 간단하다. 지훈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2팀으로 나뉜다. 1팀은 정문을 통해 진입해 보안을 교란한다. 2팀은 옥상에서 침투해 최상층으로 진입할 것이다. 미영이 설명을 덧붙였다. 하늘 빌딩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USB에 담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안을 무력화시킬 겁니다. 단 1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지훈은 백산이를 가리켰다. 백산이는 우리와 함께 갈 거야. 녀석의 후각과 기억력이 필요해. 경찰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걔를 데리고 작전에 투입한다고?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백산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그는 특수견이었다. 우리보다도 이 건물의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의 말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백산이는 조용히 지훈의 발치에 앉아 있었고 그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하늘 빌딩, 작전 개시. 밤이 깊어지고 하늘 빌딩의 불빛이 서울의 어둠을 가르며 빛나고 있었다. 지훈과 미영은 검은색 방탄복을 입고 백산이와 함께 옥상 진입을 준비했다. 헬리콥터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오고 1팀이 정문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3, 2, 1. 진입, 무전을 통해 명령이 내려오자 1팀이 정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동시에 알람이 울리며 건물 전체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미영이 노트북을 꺼내어 USB를 연결했다.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자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10분 안에 끝내야 해. 미영이 소리쳤다. 지훈과 백산이는 기다리지 않고 옥상 입구로 달려갔다. 백산이는 익숙한 듯 냄새를 맡으며 길을 찾았다. 대단한 녀석이야.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백산이는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 벽면에 붙은 강준호의 로고를 보며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드디어 끝을 볼 수 있겠군. 최상층, 강준호의 집무실. 지훈과 백산이는 최상층에 도착했다. 문 앞에는 2명의 경비원이 서 있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백산이는 낮은 자세로 이동하더니 빠르게 달려가 경비원 한 명의 발목을 물었다. 그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 지훈은 나머지 한 명을 제압했다. 잘했어, 백산. 지훈이 백산이를 쓰다듬으며 문을 열었다. 문 안에는 화려한 집무실이 펼쳐졌다. 고급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다. 그곳에 앉아있는 한 남자, 바로 강준호였다. 왔군.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뒤로는 2명의 경호원이 무장한 채 서 있었다. 지훈은 총을 겨누며 말했다. 여기서 끝이다. 강준호. 강준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끝이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의 손짓과 함께 경호원들이 일제히 총을 꺼내며 조준했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방아쇠에 손을 올렸다. 내 죗값을 치르게 해주지. 강준호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과연 그럴까?
넌 너무 많은 걸 모른다. 한지훈. 강준호의 집무실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차량들의 불빛이 길게 이어졌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 뒤에는 숨겨진 어둠이 깔려 있었다. 지훈은 총구를 겨눈 채 강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 끝내자, 강준호.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강준호는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도망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훨씬 많은 걸 준비해 두었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벽면에 숨겨져 있던 문이 열리며 검은 복장을 입은 무장 요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식 소총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지훈, 강준호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백산을 쳐다보았다. 백산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백산, 준비됐지? 지훈이 낮게 속삭이자 백산은 고개를 끄덕이듯 앞발을 굴렀다. 당! 첫 번째 총성이 울리자마자 지훈은 몸을 낮추며 책상 뒤로 숨었다. 벽면에는 총알이 박히며 파편이 튀었고 백산은 빠르게 움직여 무장 요원 중 한 명의 발목을 물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순간 지훈은 틈을 노려 두 발을 발사했다. 당! 당! 총알이 정확히 표적에 맞았다. 두 명의 무장 요원이 쓰러지자 나머지 요원들이 일제히 총을 쏘기 시작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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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은 총성과 연기, 파편으로 가득 찼다. 지훈은 빠르게 이동하며 장애물 뒤에 몸을 숨겼고 백사는 날렵하게 요원들의 틈을 파고들며 공격했다. 강준호는 그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며 비웃었다. 역시 개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지훈은 숨을 고르며 강준호를 노려보았다. 그 개 한 마리가 내가 쌓아올린 이 거대한 거짓을 무너뜨릴 거다.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의 손짓과 함께 남아있던 요원들이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지훈은 총알을 피하며 반격했고 백사는 그의 곁을 지키며 빠르게 움직였다. 한 명의 요원이 지훈의 뒤를 노리려는 순간 백사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물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자 지훈은 냉정하게 방아쇠를 당겼다. 당! 마지막 요원이 쓰러지며 방아는 일순간 고요해졌다. 지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백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백산은 그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더니 다시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때 강준호는 여전히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좋아.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이건 어때? 그가 버튼을 누르자 벽면에 있던 모니터들이 일제히 켜지며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었다. 화면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작은 방에 갇혀있는 모습이 비쳤다. 그들의 손목에는 금속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방 안은 철저히 감시되고 있었다. 이게 뭐지? 미영이 숨죽이며 중얼거렸다. 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어 했던 아이들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시설에서 실험이 진행 중이야. 내가 여기서 나를 죽인다 해도 그 아이들은 영원히 사라질 거다. 지훈의 손이 떨렸다. 내가 그런 짓을 선택해라. 강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다. 여기서 나를 체포하고 아이들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나와 협상해서 그들을 살릴 것인지.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손에 든 총이 떨리기 시작했다. 백사는 낮게 으르렁거렸고 미영은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넌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지훈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아직도 이 세상을 모른다는 증거지. 세상은 힘있는 자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법이다. 너 같은 정의로운 척하는 자들이 설 자리는 없어. 그의 말에 지훈의 손이 강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난 그 아이들을 구할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강준호는 웃으며 리모컨을 흔들었다. 그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날 쓰러뜨리면 아이들은 죽는다. 내가 날 살려두면 아이들은 산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백산을 바라보았다. 백산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알겠다. 지우는 총을 내렸다. 미영이 놀라며 외쳤다. 지훈 씨, 뭐 하는 거예요? 지훈은 강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와 협상하겠다. 강준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 그는 순식간에 허리에 숨겨둔 두 번째 총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당. 강준호의 손에 들린 리모컨이 산산조각 났다. 동시에 미영이 빠르게 노트북을 켜고 해킹을 시작했다. 지훈 씨, 제가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강준호는 손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 자식이. 지훈은 냉정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협박은 이제 끝났어. 아이들을 구하고 널 끝장낼 거다.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강준호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미영의 손끝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중앙 서버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지훈에게 외쳤다. 지훈 씨, 거의 다 됐어요. 감시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아이들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백산을 바라봤다. 백산, 준비됐지? 백산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의 곁에 바짝 붙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강준호가 일그러진 얼굴로 비웃으며 말했다. 감시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해도 그 방들은 쉽게 열리지 않아. 보안 코드는 나만 알고 있지. 지훈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럼 내가 직접 열게 만들면 되겠군. 순간적으로 지훈은 강준호의 팔을 잡아 꺾으며 뒤로 돌렸다. 강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지훈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열어. 그 방을 당장 열라고. 강준호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절대 못 열어. 그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내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 그래서 열어야지. 지훈은 그의 팔을 더 강하게 비틀며 보안 키패드 앞으로 밀었다. 내가 직접 열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손을 뻗어 키패드에 손을 올렸다. 떨리는 손가락이 숫자를 누르기 시작했다. 4, 9, 2, 1. 삐삐. 경고음이 울리며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 너머에는 좁고 길게 이어진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 벽면에는 두꺼운 철문이 줄지어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아이들이 있어. 미영이 손을 입에 올리며 외쳤다. 지훈은 백산에게 손짓했다. 가자, 백산. 백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도로 뛰어들었다. 철문 하나하나를 냄새로 맡으며 뭔가를 찾는 듯 집중했다. 지훈과 미영은 빠르게 그의 뒤를 따랐다. 이 문이에요. 미영이 노트북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전자 잠금 장치인데 제가 풀어볼게요.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몇 초 후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문이 열리자 희미한 희망이 어린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지훈은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우리가 널 집으로 데려갈 거야. 아이들은 망설였지만 백산이 조용히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친근하게 다가가자 한 아이가 먼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아지? 백산은 아이의 손길에 살짝 눈을 감으며 안심시키듯 옆에 바짝 붙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지훈과 미영에게 다가왔다. 좋아, 이제 여기서 나가자.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군화가 바닥을 찍는 규칙적인 소리.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지 말았으면 했는데. 지훈은 아이들을 뒤로 물리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리고 백사는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리며 복도 끝을 노려봤다. 그곳에는 검은 복장의 무장 요원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강준호가 시간을 끌었군.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아이들을 미리 보내야겠어. 미영은 빠르게 노트북을 열어 중앙 시스템을 해킹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 비상구를 열 수 있어요. 백사는 지훈의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요원들을 주시했다. 그들의 손에는 기관총이 들려 있었고 언제든 발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됐어요. 미영이 소리쳤다. 비상구가 열렸어요. 지금 가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향해 외쳤다. 빨리. 백산을 따라가. 백산은 아이들을 보호하듯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그의 뒤를 바짝 따르며 복도를 달렸다. 지훈과 미영은 그들을 뒤따랐다. 그러나 무장 요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쏴라.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자 총구에서 불빛이 튀기며 총알이 복도에 박혔다. 쾅, 쾅, 쾅. 벽면이 부서지고 불꽃이 튀며 복도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미영은 소리쳤다. 빨리요. 비상구가 바로 앞이에요. 백사는 맨 앞에서 달리며 총알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였다. 그 순간 한 발의 총알이 백산의 옆구리를 스쳤다. 컹. 백산이 짧게 울부짖으며 잠시 멈췄지만 다시 이를 악물고 달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장면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백산. 그는 외치며 총을 겨누었다. 탕. 탕. 무장 요원 2명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섰다. 백산은 그 사이 아이들을 데리고 비상구 앞에 도착했다. 미영이 문을 열며 손짓했다. 어서 나가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백산은 마지막까지 뒤를 지켰다. 아이들이 모두 빠져나가자 백산은 지훈을 돌아보며 멈췄다. 그의 눈빛은 지훈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간절했다. 좋아, 우리도 나가자. 지훈이 백산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강준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이렇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했나?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 갑자기 벽면에서 철문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비상구가 막히기 직전이었다. 안 돼. 지훈이 소리쳤지만 백사는 망설임 없이 뒤돌아 철문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의 몸이 문 사이에 끼이면서 문이 멈췄다. 백산. 안 돼. 그만둬. 지훈이 소리쳤다. 그러나 백사는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눈물을 삼키며 지훈은 미영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 백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비상구 문이 완전히 닫히고 백산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지훈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백산. 미영이 그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지훈 씨, 지금 멈추면 안 돼요. 백산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맞아.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는 손에 쥔 USB를 강하게 쥐며 고개를 들었다. 강준호를 끝장내야 해. 그리고 백산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미영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공개할 시간이 왔어요. 강준호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세상에 알립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부. 몇 시간 뒤 미영과 지훈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부에 도착했다. 그들은 곧바로 사이버 보안실로 향했고 미영은 노트북을 여러 중앙 서버에 접속했다.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동시에 뿌릴 겁니다. 미영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USB에 담긴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다. 불법 유전자 실험 기록, K9 특수견 프로젝트의 실험 보고서,
유괴된 아이들의 명단과 그들의 위치, 강준호와 정치인들의 거래 내역.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실험에 이용됐다고? 그리고 정부 인사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멈추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거예요. 지금 바로 전송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슬픔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준비됐어요. 전송 시작합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모니터에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화면에는 모든 파일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시작했다. 강준호의 사무실, 하늘빌딩 최상층. 강준호는 최상층의 넓은 집무실에서 와인을 홀짝이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움이 가득했다. 역시 그게는 쓸모가 있었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와인을 흔들었다. 한지훈, 내가 내 손바닥 안에서 춤추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지.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강준호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네, 무슨 일이죠? 반대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버에 있는 모든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언론에도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강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지금 당장 차단해. 모두 삭제하라고. 이미 늦었습니다. 해외 언론까지 전파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전화기를 던지며 책상을 내리쳤다. 젠장.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뚫렸지?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노려봤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서울 시내, 대형 스크린. 서울 도심의 대형 전광판들이 일제히 같은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지훈과 미영이 수집한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강준호의 하늘 빌딩에서 이루어졌던 불법 실험 장면, 갇혀있던 아이들의 영상, 정치인들과의 거래 내역과 뇌물 수수 장면. 거리의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충격에 휩싸였다. 저게 뭐야? 강준호 회장이 그런 짓을 했다고? 저 아이들은 다 어디 있는 거지?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며 소셜미디어에 퍼뜨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뉴스 속보가 이어졌고 기자들이 하늘빌딩 앞에 몰려들었다. 하늘빌딩 최상층, 강준호의 몰락. 강준호는 화면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이 자식들, 감히 나를 건드려? 그는 급하게 책상 아래 숨겨진 비밀 버튼을 눌렀다. 벽면이 열리며 비상 탈출구가 드러났다. 그는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총을 겨눈 채 차가운 눈빛으로 강준호를 노려보고 있었다. 끝났어. 강준호,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의 모든 비밀은 세상에 공개됐어. 그리고 내가 숨겨둔 아이들도 이제 곧 구출될 거야. 강준호는 이를 갈며 외쳤다. 내가 뭘 안다고.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야. 세상을 바꾸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지훈은 그의 말을 끊으며 대답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켰다고? 너 같은 인간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 강준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당! 총알은 강준호의 다리에 박혔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그의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 순간 경찰 특수부대가 최상층으로 들이닥쳤고 강준호는 강제로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지훈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다시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백산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백산, 지훈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울경찰청의 유치실. 차가운 철창 너머로 강준호는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의 비밀 실험실, 정치인들과의 비밀 거래, 그리고 K9 특수견 프로젝트까지 모두 세상에 드러났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만행을 보도했고 시민들은 분노했다. 강준호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그때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철창 밖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결연했다. 오랜만이군. 지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다. 강준호는 피식 웃었다. 이제야 나타났군. 나를 조롱하러 온 건가?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야. 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 강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묻고 싶은 것. 설마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는 거냐? 지훈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물었다. 백산. 그 개를 너희는 왜 실험에 사용했지? 단순히 군용 실험용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실험들이었어.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한 거냐?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백산. 그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지. 우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내가 알겠냐? 강준호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백산은 단순한 K9 특수견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개발하던 새로운 감각 증강 실험의 실험체였다. 후각, 청각, 심지어 공간 인식 능력까지 강화된 개였지.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결과가 너무 뛰어나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려 했던 거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러면 내가 말한 다른 용도란? 강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정보 수집, 생체 추적, 심지어 생체 감지까지. 우리가 추구하던 것은 단순한 군사용 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체 감시 장치였던 거지. 말도 안 돼. 지훈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개는 도망쳤지. 그날의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폭발이 있었고 백사는 실험실을 빠져나갔다. 난 그 녀석이 죽은 줄 알았는데 내 손에 들어갔군. 지훈의 주먹이 떨렸다. 너희가 생명을 그런 식으로 다루다니. 강준호는 피식 웃었다. 너무 순진하군.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정의가 아니야. 권력과 돈이지. 그게 한 마리쯤 실험하다 죽는다 한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틀렸어. 백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고 정의로웠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어. 내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희생정신으로 말이야. 강준호는 조소를 지었다. 희생정신. 걔가 무슨 희생정신을 알아? 그건 단순한 본능일 뿐이야. 내가 감상에 빠져 있을 때 난 더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 지훈은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이제 끝이야. 너는 법정에서 내 죗값을 치르게 될 거다. 강준호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법정. 과연 그 법정이 정의를 실현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얽혀 있는지 너는 모를 거다. 정치인들, 기업가들, 나와 손잡은 자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이용했듯 그들도 너를 버릴 거야. 진실이 드러난 순간 넌 그들에겐 짐일 뿐이니까. 그때 유치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지훈 씨, 준비됐어요. 미영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훈은 마지막으로 강준호를 바라보았다. 이제 끝이다. 내가 감춰온 모든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내가 이용했던 아이들과 백산.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우리가 대신 낼 거다. 강준호는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거만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두려움이 번져 있었다. 지훈은 돌아서며 말했다. 재판장에서 보자. 이번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 강준호는 철창 안에서 지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넌 나를 막지 못해. 지훈은 미영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굳건했고 미영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 시작일 거야. 우리가 폭로한 진실은 강준호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으니까. 미영은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의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지훈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백산이 우리에게 남긴 길이야.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를 비추며 긴 그림자를 남겼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그들은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강준호가 체포된 이후 서울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그의 뒤를 바치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이름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지훈과 미영은 검찰청으로부터 공식 수사협조 요청을 받았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강준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서울지방법원 최종 공판. 법정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과 미영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피고인 강준호는 불법 생체 실험, 인신매매, 그리고 정부 인사와의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강준호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다. 내가 한 일은 세상을 위한 준비였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정의란 결국 힘있는 자의 손에 달려있다. 법정은 술렁였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그를 제지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 강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옆에서 미영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야. 아직 우리가 찾아야 할 이들이 남아있어. 미영은 그의 말에 동의하며 미소 지었다. 네, 백산이 열어준 길이니까.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해요. 기억 속의 백산. 며칠 후, 지훈은 백산이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하늘 빌딩의 철문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백산이 남기고 간 작은 목줄이 쥐어져 있었다. 지훈은 철문을 천천히 손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야. 그때 미영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지훈 씨, 준비됐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비됐어. 그들은 하늘 빌딩 뒤쪽에 위치한 작은 공터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백산,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친구. 지훈은 목줄을 기념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미영은 조용히 꽃다발을 놓으며 눈을 감았다. 그는 진짜 영웅이었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맞아. 그 누구보다 용감했고 그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기념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묵념했다. 새로운 임무. 며칠 후 지훈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강준호와 관련된 남은 인물들에 대한 조사 자료였다. 이게 전부야? 지훈이 미영에게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준호와 연결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명단이에요. 그들이 이번 사건의 뒤를 봐준 주요 인물들이죠. 지훈은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미영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끝을 봐야죠. 백산이 그랬던 것처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백산이 우리에게 남긴 길이야. 우리가 마무리해야 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경찰관이 다가왔다. 한지훈 형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 숨어있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지훈은 놀라며 일어섰다. 어디서요? 홍콩입니다. 국제공조수사 덕분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지훈은 미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시작이군. 미영도 웃으며 말했다. 가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지훈과 미영은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그들의 뒤로 백산의 기념비에 세워진 문구가 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에필로그, 새로운 동반자. 몇 달 후, 지훈은 경찰청의 훈련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교관의 안내를 받아 K9 훈련구역으로 향했다. 여기 있습니다. 한지훈 형사님, 교관이 문을 열자 안에는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훈련받고 있었다. 지훈의 시선은 한 강아지에게 멈췄다. 그 강아지는 유독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이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훈련 성과가 아주 좋아서 특별히 추천드리는 개체입니다. 교관이 설명했다. 지훈은 그 강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살짝 주저하다가 그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았다. 그래, 이제부터 넌 나와 함께 할 거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새벽이다. 어둠을 깨고 진실을 밝혀줄 존재. 앞으로 잘 부탁한다. 새벽은 꼬리를 흔들며 그의 손을 핥았다. 지훈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백산이 남긴 길을 따라 그는 이제 새벽과 함께 진실을 찾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두 동반자의 등을 따스하게 비추며 그들의 새로운 여정을 축복해주고 있었다.